안녕하세요. PM 인터내셔널 영업부 박송희 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장님들께서 지금 섭취하고 계시는 저희 PM의 소비자임과 동시에 저희 PM의 제품을 다른 분들께 소개해 주시는 한 분의 독립사업자로서 사장님들의 그 활동에 대한 보상이 도대체 어떻게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상 플랜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은 특별하게 오퍼튜니티 미팅, 즉 초기 사업자분들을 위한 신규 사업 설명회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초기 사업자분들을 위한 조금은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초기 사업자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사장님들께서도 이 내용들을 통해 지금까지 사장님들께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아가 이 내용들을 숙지함으로써 사장님들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PM의 보상 플랜에 대해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PM의 보상 플랜은 프로모션을 제외하고 총 4개의 항목,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총 7개의 항목으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추천 보너스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누군가를 추천했을 때 그 구매에 대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퍼스트 라인 보너스 그리고 풀 보너스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퍼스트 라인 보너스라는 것은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들의 구매가 일어났을 때 GV의 10%라는 것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되는 보너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구매 보너스입니다. 이 재구매 보너스는 쉽게 말해서 캐시백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리테일 보너스는 내가 일정 포인트 이상을 직접 구매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후원 보너스인데요. 이 후원 보너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추천하고 내가 추천한 사람이 또 누군가를 추천해서 사장님들의 산하가 형성되었을 때 그 산하로부터 사장님께서 받을 수 있는 2차 수당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후원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구분지어 사장님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6세대 보너스, 세대를 구분짓지 않고 사장님들께서 무한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리더십 보너스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직급 보너스입니다. 이 직급 보너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장님들께서 일정 직급을 달성하셨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보너스인데요. 사장님들께서 IMM 이상 직급을 달성하셨을 때 신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카 보너스, 나아가 사장님들께서 SCL 이상을 달성하셨을 때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승급 보너스로 그 두 가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이 내용을 접하신 분들은 이것들이 정말 머리 아프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 PM의 보상 플랜은 사장님들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탄탄한 보상 플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더불어 사장님들께서는 오늘 이 많은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시기보다는 초기 사업자로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할 퍼스트 라인 보너스 그리고 6세대 후원 수당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집중해 주시면 오늘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러한 너무 튼튼하게 짜임새 있게 구성된 우리 PM의 보상 플랜, 이 모든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사장님들께서 수당으로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직급을 달성하셔야 할까요? 네, 바로 세일즈 매니저, 바로 SM 직급입니다. PM에 가입하셔서 가장 처음으로 주목하셔야 할 직급, 바로 이 직급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께서 이 세일즈 매니저에 도달하여 모든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QM, 퀄리파잉 매니저의 기간인데요. 이 QM이라는 것은 사장님들이 팀파트너로서 저희 PM에 가입하여 처음으로 달성하는 매니저 직급을 이르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매니저이지만 매니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수습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때문에 사장님들께서는 모든 매니저 직급에 진급하기 위하여 이 직급을 꼭 거쳐야 하는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QM. 그렇다면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장님 본인 아이디로 1000포인트 이상 구매하시면 이 QM을 달성하실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과 매니저 그룹을 제외한 산하의 합산 포인트가 1000포인트 이상일 때, 마지막으로는 매니저 팩을 구입하실 때입니다. 이 매니저 팩이라는 것은 오토십과 풀세트라는 저희 회사의 유일한 세트 상품을 동일한 달에 구매하실 때 저희는 매니저 팩이라고 이르고 있는데요. 이 매니저 팩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장님들이 정말 저렴한 가격에 쉽고 빠르게 매니저에 달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 PM에서 사장님들께 드리고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QM이 될 수 있는 세 가지의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 두 번째 항목, 본인과 매니저 그룹을 제외한 산하의 포인트가 1000포인트 이상일 때,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과 산하의 합산 포인트에서 매니저 그룹이 제외된다는 것,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이 매니저 그룹이 제외된다는 것은 매니저가 시작되는 레그의 모든 포인트가 해당 포인트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화면에서 보는 매니저 그리고 TP의 해당 포인트는 이 1000포인트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응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한 내용으로 해당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매니저 그룹 제외라는 것은 매니저가 시작되는 레그의 모든 포인트가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이쪽에 포인트들은 모두 합산해서 제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부 레그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의 팀 파트너가 오토십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오토십의 포인트 103포인트의 5개를 곱한 값, 즉 515포인트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분은 현재 QM이 될 수 있는 1000포인트의 값 중 총 547포인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만약 QM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1000포인트에서 547포인트를 마이너스한 값, 즉 453포인트를 본인 구매로 채워주신다면 QM 유지에 필요한 1000포인트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직급 달성의 준비 기간인 QM 단계를 거쳐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모든 매니저 직급 이상을 달성하실 준비가 완료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저희 PM의 모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 SM 직급 달성하려면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장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SM 직급에 달성하기 위한 직급 조건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장님들이 월 초부터 월 말까지 6세대 내에 2500포인트 이상을 충족시켜 주셔야 하시고요. 사장님들의 산하에 1레그 매니저 1명 이상을 충족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저희 PM에서는 이 직급 조건뿐만 아니라 사장님들께서 매니저 직급 이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는 매니저 유지 조건이라는 것을 반드시 함께 달성해 주셔야 그 직급으로 달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니저 유지 조건, CA 조건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이 CA 유지 조건을 달성하시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 아이디로 600포인트 이상 구매하셨을 때. 둘째, 매니저 그룹을 제외한 본인과 사나의 합산 포인트가 1000포인트 이상일 때. 세 번째로는 사장님들께서 아보를 유지하시고 사장님들의 그 직추천에 5분이 아보가 있을 때인데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팁, 바로 이 3번으로 CA 조건을 유지하실 경우 사장님들의 사업이 조금은 더 안정적이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사장님들의 직추천에 5분의 아보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아보로 사장님들의 CA 유지는 3개월 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뿐더러 사장님들은 이 5분으로 인한 퍼스트 라인 보너스까지 함께 챙겨가실 수 있는, 바로 2마리 토끼를 챙겨가실 수 있는 CA 조건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내용들 중에서 사장님들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즉 본인 아이디로 600포인트 이상 구매하셨을 때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유지에 필요한 600포인트, 어떻게 사장님들께서 충족시킬 수 있는지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유지에 필요한 600포인트, 물론 본인의 아보나 단품으로서 그 구매의 모든 내용들을 충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의 포인트는 이 600포인트 안에 퍼스트 라인의 아보 값들이 같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장님들께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포인트는, 사장님들께서는 저희 아보의 포인트가 103포인트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이 600포인트에 합산될 수 있는 포인트는 103포인트가 아니라 바로 100포인트로 합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내용들이 모두 103포인트로 확인되지 않고 100포인트로 확인될 수 있으며 단품의 값은 여기 이 합산에서 제외된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 지금 본인의 구매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퍼스트 라인의 3분의 오토시가, 즉 300포인트가 매니저 유지에 필요한 값으로 충족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 나머지의 값 300포인트만 사장님께서 직접 구매해 주신다면 사장님들께서는 매니저 유지 조건, 즉 CA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해당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값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퍼스트 라인의 아보 값만 합산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퍼스트 라인의 아보 값이 아닌 단품의 내용 제외되겠고요. 당연히 퍼스트 라인이 아닌 내용들도 이 600포인트의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기서 합산 가능한 값은 본인의 아보에 대한 값, 즉 103점 더하기 퍼스트 라인의 아보값, 총 3분이 지금 아보를 유지하고 계시네요. 여기에 3분의 아보값이 더한 총 403포인트가 지금 현재 매니저 유지 조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매니저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 600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나머지 부분 총 197포인트를 내 구매로 충족시켜 주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현재 사장님께서는 매니저 유지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앞선 시간들을 통해 사장님들께서는 초기 사업자로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할 QM과 CA 조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SM 직급을 지나 사장님들께서 다음으로 목표를 가지셔야 할 직급은 과연 어떤 직급일까요? 네, 바로 인터내셔널 마케팅 매니저,
IMM이라는 직급입니다. 이 직급은 저희 PM에서 실제적으로 리더 사업자로서 자리매김하는 직급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이 직급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2박 3일간의 트레이닝 과정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트레이닝 과정이라는 것은 사장님들께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 정말 초석이 되고 기반이 될 수 있는 리더 사업자로서의 필요한 덕목들과 소양들을 갖추실 수 있도록 호텔에서 식사와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저희 회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IMM 직급을 달성하셨을 때 실제적으로 저에게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 문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히 노력해서 동일한 IMM 직급에 달성하였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크게 수당 차이가 날까요? 라는 문의인데요. 실제적으로도 사장님들께서는 동일한 IMM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어마무시한 약 400배 가량의 수당 차이가 나심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수당 차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비단 IMM 직급에 한해서만 일어나는 상황일까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MM을 거쳐 VP, VP 더 높은 직급으로 가게 된다면 사장님들께서는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수당 차이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동일 직급인데 나는 이렇게 큰 수당 차이 도대체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장님들이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느냐, 나아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답,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진행하는 이 강의 안에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감히 다른 보상 플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팀 파트너부터 IMM까지 초기 사업자분들께서 가장 높은 비율로 수당을 가져가시는 항목, 바로 퍼스트 라인 보너스와 6세대 보너스, 이 두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장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숙지하신다면 앞으로의 사장님들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먼저 퍼스트라인 보너스입니다. 이 퍼스트라인 보너스는 말 그대로 사장님들께서 누군가를 직접 추천하셨을 때 그분들의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 사장님들께서 돌려받으실 수 있는 보너스인데요. 이 퍼스트라인 보너스는 사장님들께서 아보를 유지하고 계시거나 매니저 이상을 유지하실 경우 받으실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이 퍼스트라인 보너스는 GV라는 값의 10% 그리고 고정환율인 1,300원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직접 추천한 누군가가 아보를 유지하고 있다면 아보의 GV 값인 106GV의 10%에 곱하기 1,300원을 곱한 총 13,000원을 사장님들께서는 퍼스트 라인 보너스로 돌려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장님들 여기서 참 궁금하실 겁니다. 이 GV 값이라는 거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실 텐데요. 이 GV 값이라는 것은 저희의 제품마다 매겨져 있는 고정값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각 제품들을 클릭해 보시면 그 GV 값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 회원 자료실에서도 제품 가격표를 클릭하셔서 그 전체적인 내용 또한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장님들께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GV 값이 없는 제품들도 있다는 것인데요. 웨이, 풀세트, 데모백,
BA 스페셜, 액션백 같은 할인율이 큰 저희 제품들에는 GV 값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돌려받으실 수 있는 퍼스트라인 보너스는 없음을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장님들 앞서 퍼스트라인 보너스의 지급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지어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본인이 아보를 유지할 때입니다. 내가 아보를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들의 GV의 10% 퍼스트라인 보너스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매니저 이상을 유지할 경우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들의 구매뿐만 아니라 내가 구매한 내용에 대해서도 퍼스트라인 보너스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많은 회원분들께서 문의를 주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데요. 바로 리테일 보너스와 이 퍼스트라인 보너스에 대한 차이입니다. 리테일 보너스라는 것은 내가 2,500포인트, 그러니까 본인 아이디로 직접 구매하셨을 때 돌려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퍼스트라인 보너스에서는 어떠한 지급 기준 없이 내가 매니저 이상만 유지한다면 내가 구매한 내용에 대해 돌려받으실 수 있는 보너스로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6세대 보너스입니다. 이 6세대 보너스는 말 그대로 세대를 구분 지었을 때 6세대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는 보너스인데요. 이 6세대 보너스는 본인이 매니저 이상을 유지하고 있을 때 받으실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이 6세대 보너스는 각각의 포인트 곱하기 세대 기준 적용되는 퍼센트 곱하기 0.5에 곱하기 1,300원의 계산법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6세대 보너스 세대 구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바로 이 세대 구분은 매니저를 기준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세대 구분이 되어지는 매니저 중에 QM은 매니저로 인정되지 않아 세대 구분 되어지지 않는다는 점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다시피 나로부터 첫 번째 매니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까지 매니저를 모두 1세대로 구분하실 수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 조금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다음 화면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PM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6세대 후원수당 어떻게 그 세대 구분 짓는지에 대한 내용은 앞선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것들을 계보도로 옮겨왔을 때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화면 속에서 세대 구분이 불가능한 부분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그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대 구분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렸죠. QM 직급 같은 경우 매니저이지만 매니저로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세대 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세대 구분이 불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다 제외를 했고요.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세대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왼쪽에 레그부터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TP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매니저로부터 세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1세대의 시작은 매니저로부터 이렇게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레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퍼스트 라인부터 매니저가 있는데요. 자, 그럼 퍼스트 라인부터 다음 매니저 전까지 이 내용들이 모두 1세대로 구분 지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매니저가 바로 2세대로 해당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옆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매니저로 시작하고 QM, TP이기 때문에 이 또한 모두 하나의 세대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PM에서는
팀 파트너 한 명을 모두 세대로 구분짓지 않고 매니저로 그 세대를 구분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장님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6세대 후원 수당이 정말 풍요롭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이 제한이 없는 조직 구성에서 사장님들께서 조금 더 넓고 얕게 조직을 구성하신다는 것은 사장님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6세대 후원 수당 또한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음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나요? 힘겹게 따라와 주신 사장님들께 작은 꿀팁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토식 결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글로벌 전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는 사장님들께서 언제 오토식 첫 결제를 진행해 주셨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토식 결제가 4월 22일에 진행됐다고 하면 각각의 결제가 5일에 진행되었어도 이에 대한 글로벌 전산 반영은 5월 22일, 6월 22일 이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이클이 모두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오토십의 결제 지정일, 즉 7월 5일부터 해당 내용을 바로 글로벌 전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보상 플랜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사장님들께서 오늘 확인하셨다시피 저희 PM의 보상 플랜은 사장님들께 남김없이 모든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 설계된 보상 플랜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M과 함께 시작한 남은 한 해 오늘 내용들을 발판으로 사장님들의 힘찬 도약을 기대하며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